강원도 양양의 작은 산골 마을에 김정수 할아버지와 순자, 할머니가 살고 계셨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는 할아버지였지만 이날은 무릎이 시큰거려 잠에서 깼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던 할머니도 아이고 아이고 하며 신음을 내뱉고 계셨습니다. 여보, 무릎도 아파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이제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지셨던 겁니다. 병원비는 부담스럽고 할아버지 혼자 고추 농사로는 살림이 빠듯했습니다. 올해 고추값도 별로라던데 어쩌지요? 두 노인의 하루는 이렇게 걱정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비가 억수로 내렸습니다. 천둥번개가 치더니 갑자기 대문 앞에서 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낑, 낑. 할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나가보니 털이 흠뻑 젖은 진돗개가 무언가를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새끼 진돗개였습니다. 새끼는 숨을 거의 못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개가 새끼를 물고 왔네요. 할머니도 지팡이를 짚고 나왔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살려줄게. 그날 밤 두 노인은 새끼 진돗개를 살리기 위해 밤새 간병했습니다. 따뜻한 수건으로 감싸주고 우유를 한 방울씩 먹여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새끼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두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새끼가 완전히 회복되자 할아버지는 진돗개에게 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새끼 진돗개는 둥이라고 불렀고요. 순이와 둥이는 두 노인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이야, 둥이야, 우리 집이 좁은데 괜찮겠어? 하지만 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집이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후부터 순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추밭에서 일하실 때면 집에서 물병을 물어다 드렸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순이가 물을 가져왔네. 목이 마를 때마다 순이가 물병을 가져다 주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나가실 때도 순이는 항상 옆에서 보호해드렸습니다. 할머니가 넘어질 뻔하면 몸으로 받쳐드리기도 했습니다. 순이 덕분에 안심이야. 밤이 되면 더욱 든든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소리가 나면 왈왈 하고 짖어서 도둑들도 얼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순이와 둥이는 김씨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 되었습니다. 순이야, 너 왜 혼자 왔어? 순이는 할아버지를 보더니 산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멍멍 하고 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따라오라는 건가? 이상했지만 할아버지는 순이를 따라 나섰습니다. 순이는 능숙하게 산길을 오르며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30분쯤 올라갔을까요? 순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코를 킁킁거리며 큰 소나무 아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있나? 가까이 가본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나무 아래 낙엽을 헤치자 싱싱한 송이버섯 여러 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진짜 송이버섯인가?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송이버섯을 캤습니다. 향이 진하고 모양도 완벽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할머니에게 보여드리니 할머니도 놀라셨습니다. 여보, 이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요? 다음 날 할아버지는 장에 나가 송이버섯을 팔았습니다. 한 봉지에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평소 고추 한 달치 수입과 맘먹는 돈이었습니다. 순이 덕분이야. 그 후로 순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매번 새로운 송이버섯 자리를 알려줬습니다. 3달 만에 할아버지는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도 좋은 약을 드실 수 있게 되어 무릎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순이와 둥이가 있는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마다 순이는 할아버지보다 먼저 일어나 마당을 지켰습니다. 할머니가 아침 준비를 하실 때는 부엌 앞에서 얌전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순이야, 고마워. 너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 마을 사람들도 김씨 부부 집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요즘 김 할아버지 표정이 밝아지셨네. 진돗개 키우더니 완전 달라졌어.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마을 이장 박만석이었습니다. 마을 이장 박만석은 할아버지 집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 것을 눈치챘습니다. 사실 박만석 이장은 평소에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마을 일보다는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군에서 나온 마을 개발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고 중간에서 빼돌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장님, 마을회관 수리는 언제 하실 건가요? 그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어. 하지만 정작 이장은 새 차를 뽑고 집도 수리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생활비 지원 신청을 하면 서류만 복잡하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서류도 필요하고 저 서류도 필요해요. 너무 번거로우시면 다음에 하세요.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속으로 이장을 못마땅해 했지만 감히 대놓고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박 이장 때문에 우리 마을이 점점 망가져. 그래도 이장인데 어쩌겠어. 그런 박만석 이장이 김씨 할아버지 집만 갑자기 좋아진 걸 보고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김 할아버지, 요즘 돈벌이가 좋나 보네요. 순이가 송이버섯 자리를 알려줘서 조금 팔고 있어요. 이장의 눈이 번득였습니다. 진돗개가 어디서? 여기저기요. 순이가 알아서 찾아주거든요. 그날 밤 이장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이만 있으면 자신도 송이버섯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이제 때 부자가 될 수 있어. 이장은 며칠 동안 김씨 부부 집을 몰래 지켜봤습니다. 순이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내일 기회를 봐야겠어. 평소처럼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장이었습니다. 박만석 이장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순이를 그냥 데려가기에는 너무 영리한 개였습니다. 수의사한테서 수면제를 구해야겠어. 이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수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 개가 너무 사납고 예민해서 잠을 못 자요. 수면제 좀 주실 수 없나요? 글쎄요. 정식으로 진료를 받아야. 돈은 따로 드릴게요. 결국 수의사는 돈에 눈이 멀어 수면제 주사를 건네줬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가 밭에 나간 사이 이장은 순이에게 접근했습니다. 순이야, 이리 와봐. 순이는 이장을 경계했지만 이장이 던진 고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그 순간 이장이 수면제 주사를 놨습니다. 으르렁. 순이가 저항했지만 곧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장은 재빨리 순이에게 입마개를 씌우고 트럭에 실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도착한 후 순이가 깨어나자 이장은 소리쳤습니다. 야, 송이버섯 있는데 가르쳐. 이장은 송이버섯을 순이 코에 대고 맞게 했습니다. 순이는 입마개 때문에 제대로 짖지도 못했습니다. 이 녀석아, 빨리 안 가르쳐 줄래? 이장은 막대기로 순이를 때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장은 순이를 산속 깊은 동굴에 가둬버렸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봐. 배고프면 송이버섯 자리 가르쳐 줄 거야. 악한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도 순이가 돌아오지 않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왜 안 와? 어디 갔을까? 다쳤나? 그날 밤 두 노인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순이 좀 찾아주세요. 이장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그게요. 그동안 송이버섯 찾느라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으면 집 나간 거 아닐까요?
개들은 원래 그래요. 그때였습니다. 순이의 새끼 둥이가 킁킁거리며 이장의 옷 냄새를 맡더니 왈왈 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둥이는 엄마 순이의 채취를 맡았던 겁니다. 뭔가 이상하네. 이장은 당황해서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 있는 아들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아버지다. 아버지,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세요? 순이가 사라졌어. 벌써 이틀째인데. 할아버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장의 수상한 반응, 둥이가 보인 이상한 행동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아, 혹시 시간 되면 빨리 와줄 수 있겠니?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영수는 아버지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차 타고 갈게요. 새벽에 도착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 말고 계세요. 고마워. 아들아, 조심히 와. 영수는 밤 11시에 차에 올라 양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운전이었지만 아버지를 위해 조심히 운전했습니다. 새벽 3시, 영수가 할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고생했어. 아들아. 영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들었습니다. 평소 이장의 행실이 바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이장이 순이를 데려간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럼 이장의 움직임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새벽부터 몰래 따라가면서 동영상으로 녹화해 볼게요. 영수는 휴대폰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눈에 띄면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둥이가 다가왔습니다. 둥이야, 너도 함께 가자. 엄마 냄새 맡을 수 있지? 둥이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했습니다. 둥이가 채취를 맡아서 쫓아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멀리서 따라가면 돼요.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새벽 5시, 할아버지는 이장집 근처 숲속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이장의 움직임이 보이면 아들에게 전화해서 둥이와 출발 신호를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이장이 집에서 나와 트럭에 올랐습니다. 저기 나온다. 영수는 둥이와 함께 멀찍이서 뒤따라갔습니다. 산속 묘지 앞에 이장의 차가 보였습니다. 영수는 차를 적당한 곳에 세우고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둥이와 산속으로 조심스레 들어섰습니다. 둥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영수에게 방향을 알려줬습니다. 40분쯤 올라가니 저 멀리서 이장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개새끼야, 빨리 송이버섯 있는데 가르쳐. 맞다. 저기 있어. 영수는 조용히 가까이 가서 휴대폰으로 영상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입구에서 이장이 막대기를 들고 순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며칠째 고생이야. 빨리 송이버섯 자리 가르쳐. 순이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입마개 때문에 제대로 짖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버텼습니다. 안 가르쳐 줄래? 그럼 굶어 죽어. 이장이 또 막대기를 들었을 때 영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만해요. 이장은 깜짝 놀라 뒤돌아봤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장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아, 이 개가 야생개인 줄 알고 위험할까 봐 잡아뒀어. 야생개요? 우리 순이에요. 순이, 설마.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영수는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장님, 아까부터 다 녹화했어요. 송이버섯 가르쳐 달라고 하시는 것까지요. 이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건 내가 그런 말 했나? 여기 다 녹화돼 있어요. 순이를 때리는 것도, 송이버섯 얘기하는 것도요. 이장은 이제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영수야,
이 영상 지워줄 수 없겠니? 이건 동물학대예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야야, 잠깐만. 내가 돈을 줄게. 얼마나 원해? 이장이 돈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때 둥이가 동굴로 달려가 엄마 순이를 핥아줬습니다. 순이도 새끼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수는 조심스럽게 순이의 입마개를 풀어줬습니다. 순이야, 이제 괜찮아. 집에 가자. 하지만 이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제발. 이 일은 우리끼리 해결하자. 안 됩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마을 사람들도 알아야 해요. 결국 증거가 확실한 영상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때 이장의 얼굴이 확 돌아섰습니다. 눈에 살기가 돌았습니다. 이장이 갑자기 순이를 학대하던 방망이를 들어 영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둥이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이장의 발목을 세게 물어뜯었습니다. 이장이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영수는 능숙하게 이장의 손과 발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결국 증거가 확실한 영상과 함께 범인까지 확보한 것입니다. 영수는 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동물학대 현행범을 잡았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산속 동굴에 와주세요. 잠시 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산속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여기요. 경찰관 2명이 올라왔습니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입니다. 영수는 상황을 설명하고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동물보호법 위반과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경찰관들이 이장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박만석 씨,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합니다.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장은 끝까지 억지를 부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미란다 원칙 고지와 함께 이장은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이 개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어. 이장은 끝까지 순이 탓을 하며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선생님, 이 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희가 데리고 가서 치료받게 할게요. 영수는 조심스럽게 순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순이는 힘없이 꼬리만 살짝 흔들었습니다. 순이야, 이제 집에 가자. 둥이도 엄마 옆에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영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순이 찾았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정말이야? 순이가 괜찮아? 다쳤지만 생명은 괜찮아요. 그리고 이장이 범인이었어요. 영수는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순이의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음 날 영수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장의 악행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동물 학대까지 우리가 믿고 따랐던 이장이?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평소 이장의 나쁜 행실들도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마을 개발비도 빼돌렸잖아. 어르신들 지원금도 가로막고 이런 인간을 이장으로 뽑았다니. 일주일 후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만석 전 이장은 동물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미수, 공금 횡령 등 여러 죄목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 박만석은 마을 이장이라는 공직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고 무고한 동물을 학대했으며 심지어 폭행까지 시도한 중범죄자입니다. 판사의 엄중한 선고였습니다. 또한 마을 공금을 횡령한 사실까지 밝혀져 추가로 배상 명령을 내립니다. 이장은 결국 마을에서 완전히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개 때문이야.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영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수 덕분에 악인이 처벌받았어.
용감한 젊은이야. 순이는 할아버지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이야, 고생 많았어. 이제 괜찮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된 순이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산에 가자고 보채었습니다. 순이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도 다시 산에 가자고 하다니 할아버지의 마음은 편치 않았으나 순이의 고집이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할아버지와 순이는 버섯을 많이 찾게 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할머니의 변화였습니다. 순이가 돌아온 후 할머니 무릎이 급속도로 좋아지셨습니다. 송이버섯을 꾸준히 드신 덕분이었습니다. 순이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이 모든 일에 감동받은 아들 영수도 회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함께 송이버섯 사업해요. 온라인 판매도 해보고요. 영수는 젊은 아이디어로 송이버섯 사업을 크게 키웠습니다. 순이가 찾아주는 송이버섯은 품질이 워낙 좋아서 서울 백화점에서도 찾을 정도였습니다. 순이네 송이버섯이라는 브랜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뭉쳤습니다. 순이와 둥이도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해 가을, 양양의 작은 산골마을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순이네 송이버섯 농장은 마을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찾아와 순이와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순이야? 송이버섯 찾아주는 게 맞아? 순이는 이제 마을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할아버지와 할머니만 따랐습니다. 둥이도 엄마를 닮아 송이버섯을 찾는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둥이도 대단해. 할머니는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순이와 함께 마을 한 바퀴를 산책했습니다. 영수는 순이네 송이버섯이라는 회사를 차려 전국에 송이버섯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배 늘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뻤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둥이와 함께 산에서 내려왔는데 뒤에 작은 강아지 3마리가 따라왔습니다. 어머, 순이야, 이 강아지들은 누구야? 알고 보니 순이와 둥이가 버려진 강아지들을 발견해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역시 엄마를 닮았구나.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기꺼이 강아지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김씨네 집에는 순이, 둥이, 그리고 새로운 가족 3마리까지 총 5마리의 개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강아지 천국이 됐네. 할머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새로운 강아지들도 하나둘 송이버섯을 찾는 재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가 가르쳐 준 건가? 순이네 송이버섯 농장은 더욱 번창했고 가족의 웃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돌고 돈다고 했습니다. 작은 생명을 구해준 노부부에게 순이는 평생의 행복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순이도 진정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양양 바닷가에서 뛰노는 순이와 둥이를 보며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야.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순이 덕분에 알았어요. 7년 후 순이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먼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둥이와 그 후손들이 순이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할아버지, 4대손 보기도 송이버섯을 찾네요. 김씨네는 이제 순이 혈통 송이견 농장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런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순이의 동상도 마을 입구에 세워졌습니다.